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 수출 기업들은 수출 시장 위축으로 좁아진 수출길에 매출이 급감하고 판로 개척도 쉽지 않아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황섭 기자입니다. 제주 용암 해수로 화장품과 물티슈를 만들어 생산의 90%를 해외로 수출하는 한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 상반기 수출액은 5천만 원,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내 판매로 전환하려 해도 유통망이 없어 어렵고 뒤늦게 온라인으로 판매 확대에 나섰지만 구매처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부분이나 도매에서 받아서 납품하는 부분이나 이런 시장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요. 제주 돼지 모양의 빵을 제조하는 한 식품업체도 경영 위기를 겪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첫 수출을 시작한 이 업체는 올해 미국과 베트남으로 3억 원 이상 수출을 계획했지만 모두 무산돼 상반기 수출액은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신생 업체다 보니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 박람회가 모두 취소되는 등 대면 영업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오셔서 보고 가시면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될 부분이 도내 수출 기업 275곳 가운데 수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모두 70여 곳. 제주도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판매 지원에 나섰지만 화상 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에 성공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장비라든가 그리고 그 온라인 상에서 그 다루는 그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 수출 기업들이 이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은 적응기라는 겁니다. 외국인을 만날 수도 제품을 만져볼 수도 없게 된 코로나 시대의 수출 시장. 위기의 영세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제주 입도 관광객이 급감해 여행업체 31곳이 폐업했고 지난달 전세버스 가동률도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국인 단체 관광객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1년 전보다 97.1%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같은 기간 90.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하면서 온열 질환도 조심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깊습니다. 광주 MBC 이다현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른 한낮의 공사 현장. 땀이 비 오듯 흐를 만큼 더운 날씨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일단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 차원에서 다 하지만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할 때는 솔직히 좀 착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작업하시는 중에는 솔직히 좀 쓰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자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진이 걱정되고 마스크를 쓰자니 역대급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 걱정되는 상황.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를 20에서 25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 9.8일의 2배 이상인 만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6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하면 80여 명이나 많아 노동자들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실외 작업장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휴식 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마스크를 벗고 쉬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리산이 댐과 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산악열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산악철도를 놓겠다고 나서고 정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 지리산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MBC 이준석 기자입니다. 구름 속으로 지리산 능선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민자 1,500억 원, 공공예산 150억 원을 들여 산악열차와 산중호텔 같은 관광시설을 지으려는 곳입니다. 쌍계사에서 형제봉, 청학동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20.8km, 정류장만 6곳으로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문제는 환경훼손,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단절은 불가피합니다. 산지관리법도 중턱 이상의 산지 개발을 금지해 사업 추진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3대 과제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간 또한 전문가 간에 공동으로 같이 논의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규제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걸음 모델이 산지 규제 완화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환경단체들이 갖는 이유입니다. 지리산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11일 1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이 봉우리마다 새말뚝을 박아서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또 우리 역사 말살 정책을 펼쳤던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산악철도를 놓겠다는 곳은 이곳 하동뿐만이 아닙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처럼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을 추진해왔고 김태호 국회의원은 아예 경남과 전남북을 잇는 산악철도를 공약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논란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오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걸음 모델 논의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50에서 100mm, 남부와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가 되면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2도, 남부 21도, 서부와 동부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가 25도, 동부가 2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립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김 예정자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자녀 채용 청탁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나면 김예정자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원희룡 지사가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주 MBC는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문회를 생중계합니다. 관광과 해녀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제주도 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해녀 1000여 명이 도청 앞에서 해녀 문화유산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고 관광업계도 관광국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도청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도의회 일각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정무부서를 확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이나 내일쯤 회의를 열어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할지 결정하고 최종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지원부를 정비합니다. 제주시는 내년까지 농지원부를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보와 비교 분석해 농업인 주소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불법 임대차 실태를 조사합니다.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짓는 농업인이면 작성해야 하며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예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는 입주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2일 이상 사전 방문 기간을 정해 하자가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일주일 전까지 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 6만 7천여 가구 가운데 전기 사용 절약을 실천해 온실가스 6천여 톤을 감축한 1만 6천여 가구에 인센티브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사무실, 상가에서 과거 2년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5% 이상 전기 사용을 줄이면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주 지역 제조업체 기업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80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7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지만 2분기와 비교해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조사업체 64%가 1분기보다 2분기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유지, 세제 지원을 순서대로 꼽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게임 산업 매출액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1조 1,746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 콘텐츠 사업체 수는 2016년 1000여 곳에서 2018년 1,100여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귀농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한 귀농 인구는 235가구 320명으로 1년 전 280가구보다 16%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20가구가 다른 지방에서 귀농했고 1인 가구가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했습니다.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어 도내 주택 10%에 해당하는 1만여 가구에서 개별 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담 부서를 만들어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 적정한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성산항과 다른 지역을 잇는 뱃길이 다시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성산항과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연결하는 신규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호가 다음 달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승객 600여 명을 태울 수 있으며 3시간 거리인 녹동항까지 1일 1회 왕복 운항합니다. 성산항에서 여객선이 뜨는 것은 지난 2015년 장흥항으로 가는 뱃길이 끊긴 지 5년 만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